한 주가 밀린. 저기요. 아, 기억이 네? 여보세요? 쌀데기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밀리면 기억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고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뭐 제작진이랑 뭐 제작사랑 간단한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등장인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네. 네,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18년도 12월에 개봉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18년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한국이 이틀 더 빨리 개봉했어요. 그렇고 이제 이 작품은 저 마블 쪽 스파이더맨과는 관계없고 스파이더맨 영화판권을 가진 소니 쪽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고요. 이거 스토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 영화로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새로이 스파이더맨이 되는 마일스 모랄라스랑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넘어오는 여러 스파이더맨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랄라스가 뭡니까? 모랄레스. 모랄레스죠. 그래요? 아 맞네. 오타였네. 그래요. 주인공 이름을 오타내는 건 좀 에바 아닌가? 저기요. 네. 너무 대충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등장 인물에는 레스로 썼어. 위에만 라스로 쓰고. 이유를 모르겠네. 그래요. 내가 검은이키 긁고 오지 말라 그랬죠. 검무이키엔 레스로 써 있어요. 그래요? 이거 저 하나도 검무이키 긁는 거 없어요. 다 손타자예요. 검무이키를 그대로 긁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 보면서 쳤다. 아니죠. 마일스 뭐 그걸 어떻게 뭐 보면서 칩니까? 보면서 칠 게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네. 보면서 안 쳐서 실수난 거지 이거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제작사가 6개인데 6개가 같이 제작했다고 돼 있어요.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랑 네. 그다음에 콜롬비아 픽처스, 마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로드 밀러 프로덕션, 아라드 프로덕션, 파스칼 픽처스 이렇게 6개가 제작사로 올라가 있는데 네. 하나 좀 보면요. 제작자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제작분들이 이제 필로드 앤 크리스토퍼 밀러 님이랑 그다음에 에이미 파스칼님 그리고 네. 아비 아라드님 그리고 크리스티나 스타인버그님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아, 사람이 이름 그거네 제작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로드 밀러 프로덕션이 이제 클로드님이랑 크리스토퍼 밀러님이 이제 하시는 거고 네. 아라드 프로덕션이 아비 아라드님이 하시는 회사인 거고 네. 그 파스칼 픽처스가 에미 파스칼님이 하시는 그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제작사가 네. 하청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돈을 낸 거는 어떻게 보면 마블이랑 그 콜롬비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예를 들면 여기 아비아라드 같은 경우에는 저 네네. 마블 저거잖아요. CEO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근데 이게 사실 좀 제작진은- 복잡하죠. 이게 제작을 어느 부분 관여했는지 이런 거 근데 일일이 다 보는 게 좀 복잡한데 지금도 CEO예요? 아비 아라드? 지금은 아닌가? 아니.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 이게. 네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소니 픽처스하고 콜롬비아 픽처스는 엮여 있고 그죠? 콜롬비아를 인수했어요. 소니가 인수를 했고 그쵸. 마블 엔터야 뭐 애초에 원래 스파이더맨 가지고 있던 데가 그쵸. 이게 같이 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스파이더맨 영화 하면 무조건 마블 로고 들어가는 걸 봐서는 뭐 그죠? 또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라이센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엮여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크리스타나 스타인버그님이 소니 출신 네. 소니 쪽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맡게 된 것 같고 감독님은 네. 보시면은
여기 없나?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밥 퍼시캐티라는 분과 피터 램지라는 분 그리고 로드니 로스먼이라는 분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네. 조금씩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로드니 로스먼 마지막에 언급드린 분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그 뭐 시나리오 작가이시긴 한데 시나리오 작가래 그 방송 작가이시긴 한데 영화 감독이나 뭔가 애니메이션 계열 작품은 지금까지 맡으신 적이 없어요. 뭐 그 기획 같은 걸 좀 하시는 분 같아요. 네네. 네, 약간 그런 역할 하시는 거고 요번에 뭐 약속의 네버랜드 실사 프로듀서로 같이 참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위에 이제 밥 퍼시캐티님이랑 피터 램지님인 것 네. 같은데 밥 퍼시캐티님은 드림웍스 소속이시고, 네. 예. 그래서 뭐 하신 게 스토리 헤드로 이제 장화하시는 고양이랑 어린 왕자라는 작품 하셨고, 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는 슈렉 같은 작품 하셨었어요. 이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작품은 그냥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이거 뭐 배급도 거기가-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여기가 일단 메인이고 네, 거기가 메인이죠. 그러면 굉장히 좀 일본 틱 할 법도 한데 근데 애당초에 이제 콜롬비아 픽처스 영입 그걸 사오면서 굉장히 좀 할리우드풍으로 이 소니 픽처스에서 좀 영화를 많이 찍는 경향들이 있죠. 여태까지 나왔던 스파이더맨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양키 감성이고 그리고 그래서 감독들도 다 서양 쪽 인원들이잖아요. 일본인 그쵸.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라는 직함이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사람 이게 아마 뭐 콘티에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콘티 쪽이죠. 연출 콘티 쪽. 네. 좀 그런 쪽 하셨고 이분은 이제 그리고 동화가 출신이시더라고요. 동화가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피터 램지님도 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도 맡으시고 하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경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동화 쪽은 이 밥 퍼시캐티님이 좀 많이 맡으셨고 네. 약간 좀 정지된 화면 같은 거는 뭐 배경이나 이런 쪽은 좀 피터 램지님이 좀 많이 감독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게 분업화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예,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분도 드림웍스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터 램지님이요? 네. 그렇군요. 그건 몰랐네요.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실적은 이제 월드 박스 오피스 3억 7,5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예, 수익을 올렸고요. 또 이 작품이 좀 물론 연출이나 그림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OST도 네. OST 이제 굉장히 유명한 래퍼나 네. 힙합 계열 분들 많이 쓰셔가지고 노래 좀 좋아요. 네, 노래 좋아요. 네. 중간중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알 법한 분이 뭐 포스트 말론님도 참여를 하셨고 네. 니키 미나즈님, 릴웨이님도 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들만 언급드렸고요. 그 정도 제가 조사해 온 거는. 네. 그래요. 네. 뭐 등장 인물 쪽으로 갈까요? 인물 소개로? 끝이에요? 네. 소개 여기서 할 건 이게 다고 네. 평가 쪽에서 아마 좀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네. 등장인물 누구 하나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걸 뭐 한 번에 띄워놓고 할 건지 아니면 뭐 3명만 할 건지. 세 명만 하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럼 뭐 3명짜리 2개 정도 드렸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사람 얼굴 나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걸로요? 그래요 네. 이걸 하죠. 네. 이렇게 세 명일 얼굴이라도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중간- 작품의 주인공이죠. 모랄레스하고 모랄레스하고 네. 그 양 옆으로 돼지 아니고요. 네. 양 옆으로 한 명씩 하겠습니다.
페니 파커 좀 갑분싸였다고요? 그래도 일본 제작사에서 만드는데 일본 느낌의 캐릭터 하나 뭐 나와주는 것도 뭐 이해는 해줘야죠. 일본 돈 들어갔는데. 저는 재밌었는데. 넌 십덕이니까요. 역시 십덕이시니까. 아니 특이하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없어도 좀 없어도 됐죠 사실은. 이 작품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없어도 되긴 해요. 네. 재미는 있었다 나름대로. 그러면은 일단 성분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요. 애초에 스파이더맨도 아니야. 엄연히 얘기하면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이 좀 더 세 보이긴 하던데 일반 여고생에 비해서 결국 범이랑- 로봇이 스파이더잖아. 얘는 거미랑 소통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뭐 거미 꺼내잖아 나중에. 거미가 다 하는 그쵸. 진짜 스파이더야. 얘는 진짜 스파이더여서 그래요. 아무튼 설명을 조금 성우분을 간단히 언급만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세 분씩 있지만 길게 얘기하기도 못하고요. 그리고 일본판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저 다 봤는데. 근데 뭐 저번- 일본판이 의미가 별로 없죠. 네, 그건 영문판이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돼서. 네, 저 여태 봤거든요. 네. 저번 주에 더빙판 보고 이번 주에 그 일본판 봤는데 네. 좀 달라요? 근데 일본판 그 더빙은 그래도 조금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들으니까 별론 것 같아요. 일본어가. 사실 애초에 개- 입모양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영어로 얘는 다 제작이 된 거기도 하고. 근데 한국어보다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네. 한국어로 들으면 꼭 한국애니 같고 일본어로 들으니까 꼭 일본애니 같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인공 모랄레스죠? 네, 모랄레스. 모랄레스. 모랄라스. 얘도 근데 그 스파이더 유니버스에서 유명한 그래도 저거예요. 캐릭터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이번에 또 게임이 나오기도 했죠. 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유명한 멀티 유니버스의 캐릭터 중 하나예요. 이 셋이 사실 이걸로 제일 유명하죠. 좀 더 뜨지 않았나?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는 원래는 몰랐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몰랐죠. 근데 이걸로 좀 떴을 것 같아요. 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마일스 모랄레스인데 담당하신 성우분은 셔메이크 무어라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거는 그 자메이카계 미국인이신데 배우 겸 래퍼라고 합니다. 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팀에서 어, 그쵸. 배우 겸 래퍼분이 이제 주연을 하셨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할 만한 이제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에 가까운 네. 피터 비 파커. 벤 파커죠. 네. 네. 이 캐릭터는 이제 제이크 존스님이 하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주라기 월드의 로어리 크루터스 역으로 출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히로인 그웬 스테이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헤일리 스타인펠드라는 분이 하셨는데, 네. 또 배우시고 그 범블비에서 찰리 왓슨, 네. 비긴 어게인에서 바이올렛 역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네요. 네. 참고로 여기 나온 이 그웬이라는 캐릭터가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파이더맨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름이 네.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뭐였지? 스파이더맨 연인이? 제인 아닌데? 제인이 뭐 그런 그런 느낌 아닌가? 아 맞아요. 메리 제인. 맞아 메리지. 메리 제인을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웬 스테이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보신 분 계신가요? 두 분 중에? 안 본 것 같아요. 경찰청장 딸. 그래가지고 그 왜 머리 부딪혀가지고 죽거든요. 싸울 때. 이걸 영화를 본 사람이 없나? 그게 그웬 스테이시예요. 근데 그 그웬이 다른 이 세계에서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샘 스파가 이제 제인이고 그 이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연인이 그웬 스테이시죠. 죽거든요. 예. 엠마 스톤이 연기했던. 그렇군요. 네. 죽었군요, 실제로는. 실제로 스파이더맨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웬은 거기서 피터 파커를 못 지키죠. 아, 이 스파이더맨은 여기 우리가 이제 같이 동시대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그웬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반대가 되죠. 예.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 게 유니버스에서. 있군요, 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한 명 한 명씩 짚어볼까요? 네. 마일스 모랄레스부터 주인공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수많은 스파이더맨이 나오지만은 결국에 이 내용의 주인공은 이 마일스 모랄레스가 가장 주인공이죠. 그죠? 이 작품의 뭐 완전 주인공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시작부터 처음에 이제 뭐 부모님의 압박으로 인해서 좀 명문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되고요. 네. 네, 전학을 갔는데 이제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던 거죠. 네. 확신은 없지만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랑 좀 말이 통하는 삼촌이랑 같이 이제 지하실 약간 지하철의 어떤 그 안쪽에 있는 되게 신비로운 공간이죠. 네. 네. 그것도 알고 보면은 거기로 데려간 것도 좀 복선인데 거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그림 그리면서 있다가 또 그 항상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그 괴상한 거미에 물려가지고 그죠. 방사능 거미에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되는 그런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요. 네. 그때 이후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도 복선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처음 보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웬이었어요. 세계에서 이미 날아온 몰랐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처음 처음 농담할 때 웃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건이 터진 거 그 이유인데 그게 있어요.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실험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지진이 난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그게 아마 다 그거일 거예요. 그 실험이었을 거고 이미 그동안 그때 넘어왔구나. 그때 넘어왔다. 직전에.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자연스럽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그웬 스테이시를 그때 처음 만나는데 학교에서 처음에 보고 스파이더맨이 되고 나서도 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머리 그 거미줄을 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머리 잘라버리고 그런 에피소드를 거치고 나중에 이제 이 세계 스파이더맨과 만나고 같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제 다시 나중에 재회를 하게 되죠. 네,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이제 셋이 만나고요. 그 뒤는 이제 어떤 주인공의 성장?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되고 난 뒤에 그 장소에 직접 다시 가보잖아요. 지하실로. 네네. 그로 가봐서 거기서 그 안쪽에 있는 비밀 공간에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그 세계의 원래 스파이더맨을 만납니다. 근데 굉장히 핀치인 상황이 있었고 스파이더맨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고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주잖아요. 이거를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나도 스파이더맨이니까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연습도 하고 이 새로운 스파이더맨 만나서 이제 같이 뭐 작전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갑니다. 네.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일단 이 히어로물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문제인 점이 저는 히어로물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셨네. 우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자 주인공은 모랄레스죠. 그쵸. 모랄레스는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아닌 상황이에요.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의 처음처럼 스파이더맨이 아닌 상황이고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되죠. 네. 영웅의 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편. 그렇죠. 모든 1편은 다 그렇죠. 거의. 네. 진거미.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뒤에 블라블라가 아니고 자 그럼 이 작품의 빌런은 이제 킹핀이죠.
킹핀. 킹핀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명의 이야기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 작품 설명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죠. 이 작품의 빌런은 메인 빌런은 킹핀입니다. 물론 뭐 옥토퍼스, 닥터 옥토퍼스나 뭐 고블린이나 다 나오기는 하지만 걔네는 약간 다 쫄개로 나오잖아요. 네. 그죠. 킹핀이 스파이더맨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래 킹핀은 사회에서 굉장히 좀 명망이 높은 사람이죠. 네, 그렇게 네. 약간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지만 실제 스파이더맨이랑 싸우는 걸 보고 악당인 걸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킹핀의 가족들이. 그래서 네, 그런 킹핀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서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킹핀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나와요, 이 작품에서. 가정적이어서 그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되살리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실험이 이제 차원을 비틀어서 그렇죠. 다른 차원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패러렐 월드. 이게 왜 말도 안 되지? 사실은 이 마블 작품의 패러렐 월드는 아주 기본 소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꼭 마블이 아니어도 있긴 있지 않았나 이런 이건 느낌? 사실 심지어 DC에서도 DC 코믹스도 패러렐 월드는 많이 다루는 소재고요. 그러니까 네. 패러렐 월드 자체가 아니고 그 스파이더맨도 말했잖아요. 그거를 실행하면 모든 게 없어질 거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패러렐 월드 자체는 항상 쓰이는 소재죠, 사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그 두 아들과 아내가 네.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 실험을 진행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봐요. 저는 고현님이 가끔 이럴 때 보면은 감정이 없는 괴물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 네, 도피잖아요. 너무 이게. 사랑하는 그 나의 아내와 아들이 그냥 죽어서 없어진 거잖아, 한순간에. 어떻게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설령 그게 다른 사람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을지언정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보고 싶다는 건 거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도 그런 느낌인 걸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현님이 저는 가끔 이렇게 괴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근데. 그 고블린보다도 고현님이 더 괴물 같아요. 아니. 네. 아니, 고블린보다 괴물 같은 거 뭐야? 그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패러렐 월드를 열긴 열었는데, 근데 이게 뭐 실험 도중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필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튀어나와요. 스파이더맨만 맞아요. 와. 맞아요. 다들 악당이 오는 게 아니고 스파이더맨만 오죠. 근데 그거 할 때 고블린이 갖다 대서 그럴 확률이 그게 높죠. 예. 생겼잖아요. 그쵸. 네. 네. 더 많은 애들이 막 스파이더맨만 굳이 엄청 많이 왔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어 볼 캐릭터가 이 세 명인 거죠. 모랄레스는 원래 여기 소속이고, 킹핀이랑 네. 싸우다가 여기 원래 찐 스파이더맨이 있었어요. 피터 파커. 네. 피터 파커 있었죠. 싸우다 죽죠. 네. 네. 금발머리. 그쵸. 그러니까 오리지널 진짜 피터 파커인데 죽고, 모랄레스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똑같이 거미를 물렸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미성숙한 거의 고1이죠.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죠. 나왔던 거. 네. 고1이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무게 자체가 가볍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우상처럼 따르던 스파이더맨이 싸우다 죽었어. 죽었어요, 아예.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른 세계 스파이더맨들은 약간 완성형이잖아요. 어른이거나 아니면 뭐 이미 스파이더맨이 된 지 좀 오래된. 그 다 겪었던 그렇죠. 일들이니까 자기들이. 이 작품이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약간 만화적인 소재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다 써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삼촌이 이제 프라울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근데 아주 뭐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흑백 스파이더맨이 걔가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요. 피터 파커요, 걔도.
피터 파커죠. 근데 스파이더맨 누아르 맞아요. 누아르. 누아르 버전에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아주 힘든 설정이구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네. 페니 파커가 딱 그렇게 치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네. 뭐 그런 장면이 아, 있는데. 그 방에서 맞아요. 방에서. 예. 방에 그 애들은 밖에서 듣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다 그런 고통 그 영웅의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약간 클리셰 뭐 비꼬기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보면은 마블의 주인공 마블 원작들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유년 시절이 평탄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다 그래. DC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스파이더맨은 그러게. 피터 파커가 원래 그 이모부 맞죠? 이모부가 죽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이언맨도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깨어나서 보니까. 네. DC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슈퍼맨도 엄마 아빠가 없죠. 아 이거 패드립 같네. 여러분 그- 일단 슈퍼맨은 엄마 아빠가 없다. 그 원래 살던 생성에서 뭐 전쟁 나가지고 조드 장군에 의해서 죽잖아요. 영화에 따르면. 그리고 배트맨 역시 엄마 아빠가 강도의 습격에 의해서 죽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어렸을 때 유소년 시절에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겪지만 그거를 다 이겨내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어떤 좀 대의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전달 주기 위한 어떤 장치긴 한데 거의 지금 스파이더맨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엄마 아빠 없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엄마 아빠가 죽어서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뭐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조금 여기서는 근데 사실 이별에 대해서 처음에 그려지지 않아요. 이모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모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있죠. 모랄레스는. 모랄레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형처럼 따르고 했던 에런 삼촌이 사실은 악당이었던. 그렇죠. 예, 아주 조금 그런 또 설정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죽죠 삼촌이 이 모랄레스를 감싸주려다가. 사실은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던 삼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거의 대신 그런 것 같아요. 대신까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아빠가 푸시푸시 하잖아요. 네. 그 모랄레스의 숨을 좀 트이게 해줬던 약간 사실은 에런 삼촌은 조금 약간 문제아 기질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그렇죠. 뭐 막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던 이력도 있고 이랬는데 그쵸 약간 좀 친구 같은 유일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족이었는데 하필 그게 악당이었다. 그런 설정이었죠. 그 삼촌을 잃고 나서 또 방황을 하다가 또 엄마 그죠. 아빠의 또 사랑을 또 깨닫고 해서 각성하죠. 예. 그렇게 완벽하게 성장을 해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모랄레스의 스토리는. 예. 전기도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스파이더맨하고 좀 달라요. 이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기본보다 더 많아. 벽 타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쏘는 게 사실은 장치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 원래 자체도 원작도 그렇고 예. 그 거미줄을 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거는 원래 장치였고 원래 벽 타는 능력밖에 없는데 이제 스파이디 센스하고 근데 그것도 다 디폴트로 가지고 있어. 이 모랄레스는 거기에 플러스 투명이 되는 거하고 전기 쏘는 맞아, 거. 투명. 쏘는 거. 그죠. 하긴 오래 해먹었지 그 줄만 쓰는 거는 그죠? 이거 예. 지금 개사기야. 오래 해먹었지. 재능충이야. 고스트 같은 느낌이죠.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맞죠. 클로킹도 하고 락다운도 하고. 맞네. 그런 느낌.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군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에런 삼촌의 어떻게 보면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터 비 파커죠. 네, 네, 삼촌의 대역이기도 하고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의 대역이기도 하고. 스파이더맨 대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스파이더맨 대역? 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약간 리더의 느낌으로 얘가 좀 스파이더맨들의 리더의 느낌이 약간 있죠. 벤저민 파커. 네. 본인이 또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도 싸워 그것 때문에. 근데 뭐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네. 좀 약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약간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죠. 산전수전을 제일 많이 겪었어. 네. 예. 아니면 생각해봐요. 자기가 안 맡으면 돼지가 리더하게 생겼으니까. 아니면 오타쿠 일본인이 하든가. 이게 자기가 해야지. 한 명 더 흑백이야 또. 한 명은 흑백이고 뭐 보라색이 이게 파란색인가? 뭐 이지를 하고 있고 뭐 여자애는 사실 모랄레스하고 거의 동갑이잖아요. 네. 또 오리지널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을 위함이라고 보여요. 그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이 가장 익숙한 사실 스파이더맨은 피터 벤저민 파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또 많은 또 비중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랄레스의 실질적인 멘토 역할이 되죠. 이제 다른 또 뉴욕에서 오게 됐는데 얘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중년의 스파이더맨인데 메리 제인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혼하죠.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근데 좀 또 이것도 재미있는 설정인 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메리 제인은 근데 벤저민 파커는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자기는 그게 그 뭐냐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죠. 네 히어로로서 그리고 또 그 뭐냐 돌연변이기도 그죠. 예. 하고. 본인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좀 무서울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예. 태어났는데 팔 8개고 이러면 좀 무서울 수 있죠. 그럴까봐 이제. 네. 좀 현시창 스파이더맨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넘어온 스파이더맨들이 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재밌어요. 모랄레스만 완벽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다 완벽하지 않아. 맞아, 다 맞아. 조금씩 자신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어. 네,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모랄레스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스파이더맨들도 다 같이 성장을 합니다. 함께 성장을 해요. 네. 또 서로 채워주고. 그쵸. 그 모습을 서로 이제 채워주고 서로 그리고 또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서로가 그렇죠. 서로를.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끈끈하게 또 메꿔지죠. 보기도 좋고요. 네. 벤저민 파커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가 개그로 많이 쓰이죠. 메리 제인을 못 맞아, 입고 맞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근데 또 메리 제인이 있단 말이죠. 이 세계의 메리 제인과 또 만나죠. 그리고 그 또 더 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메리 제인이 더 젊어 심지어. 그러면 뭐 정신 못 차리지 당연히. 예, 눈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사실 사람 참 좋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진짜 그 처음에 보자마자 전기 충격 당해가지고 얻어 터지거든요. 맞아. 근데 결국 모랄레스가 불쌍한 척 해가지고 가르쳐 주기로 마음 먹잖아요. 좀 츤데레죠. 예, 아주 좀 재밌는 캐릭터였습니다. 벤저민 파커. 네, 맞아요. 그렇고요. 피자 오히려- 먹다가 이제 끌려왔죠. 맞아요. 맞아. 그것도 피자 먹고 있는 말할 때도 그 좀 동떨어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상한가? 예, 혼자서 욕실에서 울면서 샤워기 틀고 울다 네. 맞아.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사실 국내 자막에는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네네. 처음에 등장할 때 좋아 이번에 딱 한 번만 설명할게 이야기하고 자기 소개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캐릭터마다 다 대사가 달라. 어. 영어를 들어보면 달라요. 이게 자막이 별로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캐릭터별로 다 달라요. 그것도 재밌어요. 같아요. 예. 그렇던 자기 것 그러니까 그 성격이 잘 녹여져서 나와요. 그게. 예. 그것도 좀 약간 재밌는 소재였고 어쨌든 뭐 벤저민 파콘 그랬고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웬 스테이시. 같아요. 스테이시. 네. 또 거의 유일한 스파이더맨
여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우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걸? 뭐 잘 모르겠는데. 스파이더 그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흰색이죠? 눈에 그래. 띄어.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모랄레스는 검정이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가서야 검정이 되지만 네. 그의 보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히로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뭐 눈에도 훨씬 더 잘 띌 수밖에 없죠. 일반 스파이더맨들보다도. 네. 이 스파이더 그웬 같은 경우에는 피터 파커가 친구였어요. 거기선 피터 파커가 사실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죠. 근데 죽어. 지켜주질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니었던가요? 스파이더맨? 아니었나?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래요? 잘 모르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싸웠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스파이더맨 옷을 안 입고 있었어. 싸울 때. 피터 음. 파커가 죽을 때 보면. 네. 그래서 뭐 밴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좀 방황하는 시기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동년배고 예. 친구기는 한데 친구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 같이 매도할 때 얘도 같이 매도하지 않았나? 맞아. 맞아요. 감싸준 거 벤 파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도- 오히려 그래도 먼저 좀 봤다고 그 벤 파커만 커버 쳐줘. 맞아요. 좀 친구로서 보여주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 히로인이 히로인이고 벤 파커다. 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사실 에런 삼촌의 빈자리를 채워주죠. 네. 벤자민 파커가. 네. 좀 사실 히로인이야. 네네. 근데 또 그럴만해. 머리채 그냥 다 잘라버리잖아. 머리 털 다 뽑히잖아요. 화날만 하지 사실. 그것만으로도 현자지. 사실은 그게 거미 때문이란 걸 접할 때 알았겠죠. 그때 알았겠죠? 나중에 놓고 보면은 비둘기 막 그 잡고 벽 탈 때. 아니 근데 이미 알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 스파이더 처음 만났을 때 스파이더맨 머리에 윙윙 하는 거요. 그 스파이디 센스가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안 됐을 맨 처음에는 그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어. 아니었을 때는 몰랐겠고. 아니요 스파이더맨 아니었을 때 스파이더맨하고 스파이디 센서가 작동하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완전 그리칠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디 센스가 있었던 거 확실한 게 거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센스 자체가 나중에- 발동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 오잖아요. 대단한 초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센스가 꼭 이해 안 갔어 그분이. 이게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 모랄레스가 스파이- 그 대상이라는 건 몰랐을 수 있는데 근데 스파이디 센스가 원래 개사기 능력이에요. 원래 개사기 능력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사실 생각해 보면 신체적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맞아요. 벽쪽 탈 줄 알고 일반인보다 격투 조금 더 잘한다는 정도잖아요. 능력이 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능력인데.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 스파이디 센스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든 그거를 먼저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빨라져. 그런 게 그 있었군요. 대한 능력이. 그래서 스파이디 센스가 개사기 능력이에요. 괜히 근데 왜 머리카락 그거는 왜 머리카락 붙는 건데 왜? 그거는 이제 같은 스파이더맨끼리의 저거니까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예, 그냥 이게 위협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만. 완전 사기는 근데 얘가 스파이디 센스. 너 그때 꼭 만날 때 너 나랑 같구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언제 했지? 그 애니? 한 적이 있나? 그 걔한테? 주인공한테? 그때 만날 때는 안 해줘요. 아마 만날 때 안 했죠. 네. 우린 다 몰랐죠. 우리를 네. 모르게 해놓고 나중에 알려주기 위한 그쵸. 그런 네. 것이었기 때문에 몰랐죠 우리는. 사실 이건 약간 설정 미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되기 전에 스파이더맨 만나자마자 서로 눈 마주치자마자 사실 그 스파이디 센서가 발동하거든요. 네. 맞아. 근데 그웬하고 만났을 때는 그게 발동을 안 했잖아요. 좀 어려서 그런가? 그
좀 성장이 덜 돼서 그러려나? 근데 사실 그냥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사실 그거였어. 짜잔 하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적인 연출 요소죠, 사실은. 설정 오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럼 뭐 그렇고 그웬 캐릭터는 사실 그웬이 초반에 만난 것 치고는 네. 그 좀 많이 밀어주잖아요. 그래도 쟤 누구 처음 보는데 약간 이러면서.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분량이 많지가 많지 않아가지고. 않아요. 네. 네. 잠깐 그래도 다른 나머지 뭐 페니파커나 뭐 이런 애들보다는 안 돼. 걔네들은 완전 걔네는 없고 보고. 네. 네.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해주니까. 그쵸 막타충인가? 세긴 하죠. 그죠. 네. 음. 근데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건 맞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웬도 성장을 해서 결국 친구를 사귀잖아요, 모랄레스와. 네. 그쵸. 마지막에 그리고 보시면 그웬이 먼저 부르거든요, 또.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어지잖아요. 네. 그때 딸을- 보면 그웬이에요, 그게 말 거는 게. 네. 아 완전 끝나고 네, 끝나고 완전 끝나고. 네. 이 2가 이제 편에 그거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 포석일 수 있겠네요. 네, 서로 넘어다니는. 음. 그웬 역시도 그래야- 모랄레스를 만나면서 조금 많이 나아지죠. 네. 왜 나아지는지는 잘 그려지지 않아. 그런 건 안 나와요, 잘. 예. 근데 많이 나아져요. 왠지 네.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죠. 예. 그게 사실은 이 작품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가를 넘어가도 될 듯한데 네. 작화 자체는 굉장히 되게 신기한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좀 카툰 렌더링적인 부분들이 네, 있죠. 카툰적이죠. 예. 툰 렌더링인데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좀 이거 만화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뭐 말풍선이라든지. 막 예. 때릴 때도 그렇죠. 뭐 효과음 이런 것도 말풍선 만화식으로 나오잖아요. 음, 예. 배경도 네. 만화책 속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만화를 잘 3D화 했어요. 이게. 맞아요. 만화 자체를 약간 3D로 구현한 듯한 그렇게 네네. 약간 비주얼적인 거는 엄청난 작품인데 그게 안 어색했어. 스토리가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있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3D 그 고퀄리티의 3D는 디즈니나 이런 데는 다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런 만화적인 거를 잘 살린 게 물론 연출 자체에 뭔가 의도도 있겠지만 그 기술의 한계적인 부분도 아주 잘 이거를 꾸며놓은 거죠. 마치 우리는 만화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프레임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뭐 겨울왕국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프레임이 맞아요. 거의 뭐반 이상이에요. 반 이하로 떨어져요. 전투할 때도 좀 좀 네. 웹툰 식으로 끊기는 느낌? 좀 뚝뚝뚝뚝 끊기는데 일부 끊기도 했고 그렇죠. 일부러 좀 끊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 스타일이라는 것이 약간 만화 스타일로 좀 연출을 하니까 그게 전혀 이제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어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와 연출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었어요. 이거. 그리고 그런 말도 봤어요. 제가 이게 피셜은 정확히 아니에요. 제가 검증을 못했어요. 네. 시간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검증을 못했는데 네. 프레임이 점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초반에 되게 끊겨요. 초반에 아, 올리다가 점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갈수록 좀 격한 전투 씬도 많고 그리고 이게 약간 마치 이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프레임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내려고 했다. 뭐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할 때. 예. 그것도 그런- 뭐 일리는 있네요. 예, 탐겼을 수도 있겠다. 네. 초반은 진짜 만화 같아요. 만화책. 그 자체. 근데 이게 사실은 최초는 아니에요. 뭐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만화식의 표현은 사실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만화식 표현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잖아. 좀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잖아요. 그냥 만화식으로 표현했네 이런 게 바로 딱 느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또 스파이더맨 자체가 원래 만화였고 또 이런 히어로물 자체가 또 만화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장르적 특성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들고. 새롭지 않았는데 좀 새롭게 느껴지긴 그러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고. 좀 묘한 게 사실 그 만화가 새롭지 않은데 네. 이 작품은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죠. 그 색감도 워낙 이렇게 화려하게 썼고 네. 마치 뭐 신도 미래 도시를 보는 것 마냥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 네. 감성이 좀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재는 새롭진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절묘하게 섞어 놓으니까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예. 근데 맞아요. 왜 싫다 그랬어요? 단점은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알매기가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라고. 참.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그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런 히어로물의 왕도나 다름없는 스토리를 답습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히어로물은 다 히어로물은 다 똑같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히어로물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연애물도 다 똑같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연애물은 다르죠. 각각의 캐릭터에 따라 달라요. 연애물은. 이 작품은 히어로물이 가져야 할 모든 요건들을 다 제대로 만족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네. 전문가의 평가나 히어로물을 많이 즐겨본 히어로물 골수 팬들의 평가라면 뭐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히어로물 잘 안 보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아쉬웠던 점이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 의식도 좀 흐지부지예요. 이 작품은. 히어로물의 주제 의식이 어디 있어요? 성장이지 그냥. 그러니까 성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그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는 다 스파이더맨이 뭐 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건 나오죠. 마치 그런 의도는 여러분들도 다 영웅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작품의 일면에서 보면은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짐들을 짊어져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과제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영웅이고 여러분들은 영웅이 되기 위해 다 이런 과제를 극복해왔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런 걸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말들이잖아 그 두 개가. 근데 그거는 이거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은 다 스파이더맨이다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스파이더맨의 주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도 스파이더맨처럼 어떤 영웅적인, 그러니까 꼭 내가 힘이 세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선행을 베품으로써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자체도 영웅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의 착한 이웃이라는 그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게 2였나? 그웬 스테이시 죽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1편에서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장만 보여주고 2편에서 스파이더맨이 슬럼프가 되면서 약간 잠깐 은퇴 같은 거를 해요. 네네. 그때 이제 악당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보면은 라이노 이제 악당이 나오는데 그 어린 꼬맹이 하나가 스파이더맨 분장을 하고 나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상황인데 걔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그래서 그 라이노하고 대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스파이더맨이 다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 라이노랑 이제 싸우기 위해서 다시 가는 그 자리까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그것까지 보여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지금 스파이더맨이 아직 정의조차 되지 않았어. 모랄레스라는 스파이더맨이. 이 작품은 그걸 이제 정의하는 단계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은 2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네. 근데 그 너희들은 모두 다 스파이더맨이고 약간 뭐 그런 주제 자체가 원래 이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 영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밀리 룩 같은 거야 스파이더맨에.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단독으로 이 영화만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어떤 히어로물이나 지금까지 역사가 긴 속편이 계속 나오는 좀 장대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마블 쪽 작품이든 네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런 같은 잣대를 단편 영화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그렇진 당연히 않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을 잘 모르면 그럴 네. 수 있고 그건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프랜차이즈를 이해하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맞아요. 그냥 제 입장에서 저는 스파이더맨 그거는 봤어요. 근데 그건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면 대부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 요소가 작품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네. 카니발 판타즘 같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작품은 사실은 스파이더맨 입문자를 위한 작품이 아니야.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많이 그렇죠. 알면 알수록 이 작품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어벤져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작품은 봤을 거예요. 네. 입문자들이 봐도 거부감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을 잘 모르고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예. 이 스파이더맨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히어로적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파이더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 아니야. 입문자들이 위한 작품이 아니야. 근데 입문자들의 대부분을 약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사실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딱 그 포용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 비주얼을 보고 즐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스토리의 기본적인 부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그거는 네. 물론 제가 지금은 스파이더맨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입문자로서의 이 작품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도 고현님이 너무 좀 무식해요. 스파이더맨에 왜?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수준도 모르고 있어서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일단 스파이더맨 본 적 있고 네. 아예 안 본 것도 아니야. 스파이더맨은 2, 3는 봤어요. 옛날에. 그 샘 스파이더맨요? 그냥 2, 3를 봤어. 저 어떤 스파이더맨인지 기억이 안 나고. 3까지 나온 거면 샘 스파이더맨이지 뭐. 첫번 맨 2000년 첫 번째 거. 초반 네, 맨 첫 번째 거. 근데 그걸 그게 보고서도 삼성이라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고객님의 능지서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입증한 게 아닌가. 능지의 문제예요.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그거를 봤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아주 저는 모르겠어요. 웰메이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이거보다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제작사는 거의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카니발 판타즘이랑 비교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카니발 판타즘보다 위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카니발 판타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코어예요. 그쵸. 예, 훨씬 더 코어. 훨씬 코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카니발 판타즘은 정말로 팬들을 위한 애니에요. 정말로. 그죠? 근데 이거는 약간 팬들을 위한 애니이면서도 다른 대중의 취향까지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니즈까지. 근데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작품의 색깔을 옅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코어 팬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않아요. 코어 그러니까 팬들은 코어 팬들- 왜냐면 근데 이런 그 잠깐- 마이너 캐릭터들 있죠. 그웬이라든지 벤 파커라든지 이거를 그려준 것만으로도 나오기만 해도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네. 저는 이런 생각인 거죠.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작품 원만 봤을 땐 그럴 수 있는 네, 게 얘가 이제 원-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음, 조만간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뭐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2에서 좀 많이 해소해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 거죠. 얘만 봐선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냐면 네. 배트맨 뭐 비긴즈 하나 봐놓고 배트맨의 그 어떤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는 비폭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혹은 반지의 제왕 원만 보고
이 반지 원정대 전체 맞아. 스토리가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긴데 이 스파이더맨 기승전 어마어마하게 긴 스토리예요. 이거 한 편만 봐가지고는 당연히 얘기가 안 되지. 시리즈물이잖아요. 이거는 얘는 말했다시피 그 어떤 스파이더맨의 시작을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그거 말고는 목표가 없어. 얘는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그런 스파이더맨이 되는가. 예.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잘 달성하지 않았나요? 아직 시작했을 뿐이니까. 그죠? 오프닝이에요, 사실 오프닝. 그러니까 저는 일본 아, 애니로 따지면 1화야. 그럴 애니로 거면 따지면. 네. 그 진짜 오프닝스러운 애니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진짜 오프닝 같은 느낌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은 뭔가 미묘해요. 그 어딘가 지점에 있어. 그러니까 작품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려지고 싶고 그냥 100% 오프닝으로만 쓰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작품으로 받고 그 네. 이유가 있어요. 영화들이 왜냐면 지금 이게 스파이더맨 1화잖아요. 예. 그거를 너무 이거를 또 자세하게 그리게 되면 이제 코어 팬들은 지루해요. 그치. 우리가 지금 스파이더맨 1화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 당장 봐봐요. 샘 스파 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화 있죠? 마블 그쵸. 스파이더맨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이전에 애니메이션도 있었어.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1화만 너무나 많이 그렸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또 똑같이 이거를 똑같은 플로 다 그리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피터 파커는 씹찐따임. 찐따인데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됨. 그 과정에 근데 뭐 가족을 잃거나 이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한 거예요. 이 작품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보여주지 않은 장면들도 많고 약간 그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 우리는 모두 다 스파이더맨이다 이거를 그 얘기만 했는데 그거 자체를 그리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1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를 않은 거예요. 일단은 스파이더맨 정립이 우선이고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스파이더맨이 죽었잖아요. 1대 스파이더맨이. 그쵸. 근데 그 1대 스파이더맨이 항상 강조하는 거였거든. 우리들의 착한 이유 스파이더맨. 당신도 선행을 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강조를 한 것뿐이야. 1화에서. 그리고 이 마일스 모랄레스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스포일러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이드라인이지.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시로가 네. 맞는 장면을 스킵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그냥 스킵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고해님이 저는 이런 히어로물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플롯을 쓰는 거가 히어로물이라서 그래서 그 변주를 주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훌륭한 변주인데. 그냥 히어로를 좀 봤다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1화를 넘어갔다고? 싶을 정도인데. 와, 이거는 히어로물의 잣대에 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죠. 이거는 장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물을 봤는데 일상물에서 액션씬 찾나요? 애니메이션 볼 때? 아니죠. 안 찾죠. 근데 우리가 어떤 뭐 판타지물이나 이런 데서 액션씬을 찾잖아.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일상물에서 액션씬을 찾지 않는 거랑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장르를 볼 때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물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얼마나 재밌게 핑퐁이 되는지 캐릭터성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됐는지 이런 걸 보고 판타지물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액션이나 어떤 스토리 전개 자체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따라서 장르마다 다르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일반 영화하고 히어로물하고 보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라이트한 저희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평론가가 아니고 저희는 뭐 평론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무사. 라이트한 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납득이 되고 재미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장르적인 구분이 어떻게 돼서 이건 그래서 이런 장르로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 좋은 부분이다라고 해버리면은 라이트한 팬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죠. 아 그래? 난 몰라 안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장벽을 올리는 거죠 그거는. 장벽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해님의 능지가 문제예요. 능지 여부가 아니에요 이건. 능지의 여부예요. 왜냐하면
히어로물을 제가 안 보게 된 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호가 안 맞는 것뿐인데 히어로물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고해님이 건담물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나온 스파이더맨은 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담물에서 우리가 그 대화 핑퐁을 보나요? 아니거든요. 건담물에서는 또 건담물 나름의 또 그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기준을 떠나서 이제 그건 이제 기호의 문제인 거예요. 기호가 안 맞는 거잖아, 로봇물, SF물이. 기준을 드러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평론가면 그럴 수 있는데 네. 평론가는 뭔가 지금까지 작품들 나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류의 작품이 이런 부분이 항상 중요했고 이런 게 작품성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평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이 스토리가 이해되고 재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뭔가 어떤 요소에 있어서 그거를 평가를 내리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리뷰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보고 나서 감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리뷰 한데 입장에서 리뷰 기준이 있어야지. 장르별로.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 영화를 하나의 영화로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히어로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저는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 잣대를 들이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작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아니요. 그러니까 히어로물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막 스토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냐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히어로물을 보러 가는 사람들 자체가 를 보는 거지 히어로. 히어로 자체를 보러 가고 통쾌한 액션 음.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가 영화가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게 막 스토리가 막 무슨 뭐 포레스트 검프처럼 무슨 뭐 어떤 주제 의식을 담고 또 뭐 그거를 어떻게 뭐 그거를 또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욕을 먹긴 하죠. 근데 히어로 그렇죠. 영화가. 히어로물을 그래서 이제 비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영화가 아니다 그런 얘기 막 아카데미에서도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 가가지고 대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암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봐도. 영화인들이 봤을 땐 그런 어떤 그 대중의 그 모든 대중을 다 포용하지 못하거든. 근데 이건 탔거든요. 이건 탔어요. 아카데미. 예, 얘는 탔어요. 예. 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한테도 이게 접근이 꽤 됐다는 얘기죠. 이 작품 자체가. 이 작품 비주얼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건 둘째치고. 비주얼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히어로물을 좀 여러 개 봤으면 이 정도 되는 히어로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거에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냥 기준을 라이트 만들어야죠. 사람은- 왜냐면 얘는 장르가 히어로물이니까. 근데 기준이 살면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나? 저는 그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거는 뭔가 장점 네. 고해님처럼 영화를 많이 안 보고 이런 사람이나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영화를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은 애니메이션 보시는데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보시는데.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일상물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연애물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필요하고 뭔가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거는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근데 봤을 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예를 들어서 기대하지 않아. 청춘 대지라는 작품을 내가 이제 보기로 해요. 네. 그리고 내가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전에 대충 알잖아요. 인트로를. PV나 뭐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청춘 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쿠타가 이제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였죠? 그게 사춘기 증후군? 그거를 뭐 네. 어떻게 풀어 나가냐를 이제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화려한 전투씬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보나요?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갈 건지, 어떤 사춘기 증후군이 있을 건지, 캐릭터들은 어떤 캐릭터들이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그런 전투씬이 것들이 중요한 내재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어떤 장르를 딱 맞추었을 때. 그거는 애니메이션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영화를 많이 안 봤으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기준을 절대적인 가지고 다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죠. 장르마다 다 다른데 추구하는 게. 장르가 달라도 당연히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게 재미가 작품 없는 거 그냥 히어로물이 안 맞아서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퀄 아, 이 영화가 떨어져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은 히어로물 기준에서 잣대를 대야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액션이 너무 좋고
네.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네. 이런데 안에 있는 내용이 메가리가 진짜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 작품은 어느 정도 비판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간다는 게 저는 모르겠고. 히어로물은 원래 그래요. 스토리가 그렇게 유기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을 먹지 히어로물이. 전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그건 물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떤 장르를 규정하는 게 그냥 스토리가 떨어지는 작품을 그렇게 규정한 거지. 뭐랑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데 현실적이지가 하나도 않죠. 일반 영화랑 비교해 보면. 아니 그거가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같냐뇨. 장르가 다르고 그 저기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잣대로 보잖아요, 우리가. 히어로물은 액션물의 안쪽에 들어있겠죠? 아니라니까요. 히어로물은 아예 히어로물 장르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랑 똑같냐면 지금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에서 거기도 사랑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라곤과 뭐 아르웬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주 깊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해. 그냥 둘이 나올 때 애특만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무슨 러브 액츄얼리 수준의 연애를 그리지 않았다고 이거를 그러면은 나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작품이니까. 네? 제 생각에 저거예요. 지금 하우린이 말씀하셨잖아요. 애니로 치면 아이돌물 장르다. 저는 아이돌물은 다 안 좋게 봐요. 아이돌물은 내용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히어로물도 지금 그 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그거는 오케이야. 일단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아이돌물 안에서 마치 그 전투씬이라든지 이거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돌물은 전투씬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그냥 포맷이 정해져 있고 여자애들이 많이 나오고 알맹이는 진짜 터무니없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히어로물이 싫다. 히어로물 자체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건 오케이야. 하면 네. 히어로물이 싫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히어로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재미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히어로물이 길게 이어지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을 이제 평가를 하려면 그 잣대로 평가하는 건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약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어로물 얘기를 하는데 굳이 스토리 얘기를 다른 뭐 일반 어떤 막 그 스토리가 중요한 장르들 있죠. 뭐 휴먼 드라마라든지 그런 장르하고 그래서 바라지 않아요, 당연히. 때문에 안 돼. 근데 그렇게 바라지 않아. 근데 그걸 떠나서도 얘는 히어로물 치고는 굉장히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 네. 작품이 그래도 아이돌물 치고는 좋아랑 뭐가 달라요. 아이돌물 치고는 스토리가 좋았어.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좀비랜드 사과에 5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돌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 장르 자체가 좀 낮은 좀 약간 많이 좀 깔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퀄리티나 이런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뭐 라이브 장면 이런 건 뭐 좀 힘 써서 그린다고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좀 힘 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히어로물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막 폄하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그거는 중간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안에서도 평이 나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돌물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웬만히 다 보는 사람들 대부분 다 비판하잖아요. 약간 좀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냥 아예 취급을 안 하잖아. 뭐 작품이나 뭐 이런 그렇죠. 취급을 안 하는데 히어로물은 좀 그 경계에 있어요. 영화 안에서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아이돌물보다는 훨씬 좀 나은. 지금 입장이 좋아서 그런 건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고 네. 메이저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냥 좀 이중잣대 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씬도 좋고 뭐 네. 공연 씬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4점이나 5점을 당연히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얘는 5점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떠나도 얘가 그렇게 스토리적으로 욕을 먹을 부분이 있나요? 왜냐면 얘는 하나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완성된 게 아니고 시리즈물이고 앞부분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인트로 부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 보는 팬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진짜 전조극 같으면 이게 진짜 전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주제의식 자체가 애매하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카니발 판타즘 2점 줘야 돼. 2점 3점 줘야 돼. 판타즘은 정말로 코어 팬들만을 겨냥했고 네. 그 사람들만 즐길 수 있게 만든 거고. 아니 이것도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범용성이 워낙에 좋아서 입문자들도 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범연성을 좀 없었어야 뭐 그런 확실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의 팬이고 히어로물의 팬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했었어야 된다. 그 오히려 작품적으로는 작품적 1편이면 뭐 1편처럼 그냥 1편처럼 갔었어야 됐고. 그게 작품적으로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적대까지 히어로물은 다 그래 왔기에 이 히어로물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그런 그것도 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론이에요. 스파이더맨의 1화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왜냐면 스파이더맨의 이 영화가 개봉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업적으로 성공이죠. 그렇죠.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야. 그냥 1화처럼 그냥 만들면 되지. 그게 또 쉬워요, 사실은.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은. 질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냥 회수를 못 한다니까요, 원금을.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사업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작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그걸 그렇게 변주한 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작품 내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작품 내적, 외적으로 다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제작사들이 이런 게 힘들 것이다. 뭐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힘들었을 거고 뭐 이런 뭐 그런 정상 참작을 하자는 얘기도 중간중간에 다른 애니 다루면서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뭐 장르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조금씩은. 네네. 근데 그걸로 100% 면죄부를 줄 수 없잖아요. 일단 작품을 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예술 영화가 그게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작품으로도 이 작품 괜찮다고 보거든요. 상품이 아니고 작품으로 봐도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다 구현해냈어요. 새로운 스파이더맨의 소개. 이 작품의 주제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제를 참 잘못 잡고 계신데 이 작품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주제는 스파이더맨의 그거를 제가 잘못 모랄레스 스파이더맨의 소개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못 잡게 된 거는 이 영화 때문이에요.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제를 잘못 잡은 거지.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영화 자체의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영화를 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맞긴 하지. 아니 그게 묻고 법으로 정해져 있나?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네. 그렇게 가면 유치한 싸움 아니 되는 영화 거. 자체가 목적을 처음부터 띄고 있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작품의 주제를 서서히 적셔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근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더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무슨 얘기야? 작품은 작품으로서 전달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원래 1화 부분이야. 너네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고 아니 봐야 어떻게 돼.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작품 내적 외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기준이 있을 건데 내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무시해놓고 봐요. 작품 그 부분은 내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프랜차이즈 작품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계속 봐오던 사람 입장에선 고인물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많이 봤고 사람들 많이 봤고 흥행 수익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카데미 봤어요. 아시다시피 아카데미는 작품성으로 상을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칸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대중한테 많이 접근이 됐냐도 봐요. 아카데미는. 그래서 이제 욕을 또 많이 먹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을 해요. 수상을 저는 했어요. 대중한테 접근을 못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한테 어필할 만큼 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이 작품의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 워낙 독특하고 영상미가 뛰어났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것만 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단 저는 말이에요. 지금 이 짝이라고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그 예능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무슨 저도 그냥 짤방만 본 건데 군대 위문 공연하는 무슨 예능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장윤정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심사위원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질풍가두를 했어요. 그 어떤 한 팀이. 근데 장윤정이나 나머지 심사위원은 그 질풍가두 노래가 뭔지 몰라. 좋은 노래 같지도 않아. 다른 더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질풍가두를 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팀은 그대로 질풍가도 가서 했거든요. 군인들한테 엄청난 열광을 받아요. 장윤정하고 이런 심사위원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러네? 제가 여기서 하고 그렇죠. 싶은 말이 뭔지 안 거죠? 아시죠? 스파이더맨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 어떤 영화 포맷에 담으면 실패합니다. 영화가. 결국은 작품이 좋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뭐 명화의 기준이라는 게 뭐 있지도 않지만은, 근데 어쨌든 고현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스파이더맨을 내놓으면 진부하다는 평 때문에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김동률 뭐 노래 좋은 거 많죠? 그걸 군대 가가지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어떤 군인들의 흡입력과 질풍가도나 어떤 뭐 애니메이션 노래를 불렀을 때 흡입력이 다르잖아요. 대중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어떤 그 위문 공연에 대해서. 그죠? 군인 그 위문 공연에 대해서.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현재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나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고해님은 익숙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영화 팬들 중에선 스파이더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돼. 안 익숙한 사람은 안 와, 어차피. 익숙해져 있다에 대해서 저 네.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져 있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고해님이 잘 모르는 거지. 스파이더맨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스파이더맨 저도 알아요. 봤어 심지어. 아니 근데 봤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스파이더맨 네,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스파이더맨 정도는 그 전 세계적으로 100위 안에 거의 한 30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어서. 저도 봤어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본 어찌됐든 그래서 변주를 준 거예요. 일반 영화대로 갔다가는 이거는 진부하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뭔가 보러 오는 예비 시청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평균을 잡아놓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코어 팬부터 라이트 팬들까지. 니즈를 그건 맞죠.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맞죠. 그럼 뭐 그럴 그래서 아주 텐데. 훌륭하게 상업적인 부분도 잡아가면서 작품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구현했다고 보는 거죠. 이 작품. 저는 작품적인 부분에 대한 구현이 좀 비주얼적인 부분에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고해님이 그냥 이 장르가 싫은 거예요. 마치 이거랑 그렇게 똑같아. 다른 거 건담도 좋은 작품 많거든요. 더불어 이런 거 좋은 작품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보잖아요. 건담 더불어 제가 안 봤죠. 보고 좋은 맞아, 평을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는. 고해님이 그걸 보고 나서도 좋은 평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왜냐면 그 장르 자체에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저는 항상 처음 부분은 재밌게 봐요. 아니, 그건 그거 맞아. 잘 그냥.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논리 자체가 고현님 말이 그 만약에 뭐 대중의 픽이라면 이거 아카데미에서 수상 못했어요. 저는 대중의 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중은 이걸 이미 선택한 것도 사실이고, 네. 저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뭐 그것 때문에 대중의 픽을 못 받았다. 심각한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점수는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결함이었으면 그 점수를 안 줬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강점이 생각해요. 또 많지 않나? 고여서 그래. 그거는. 보였다기보다는 요거 실제로 평가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그렇게 고해님처럼 뭔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보고 나서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만족해 하면서 나오는지. 아, 근데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만족을 못하진 않았어요. 별로 만족해 나는 보이지 않은데요. 아, 근데 그냥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아쉬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아쉬운 작품은 없지 않나요? 이 세상에. 안 아쉬운 작품이요? 왜 없습니까? 있죠. 뭐요? 쓰레기의 본망 이러면 진짜 강퇴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사실 만약에 모든 쓰레기의 작품은 본망, 이게 그러면 쓰레기의 본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개선 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진짜 역겹다. 진짜 이 정도 되면 그거는 역겨워요. 그거는 제 취향이 반영되면 그렇게 되는 지랄하지 거고. 마세요. 진짜로. 와 이건 취향의 아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 보세요. 결국은 본인 주관에 아니요. 따라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되는 저는 거고. 작품 자체는 이 작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취향에 따라서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작품을 전체적으로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작품이 더 좋죠.
아니요. 제가 볼 때 그거 지금 본심 아니야. 쓰레기의 본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무슨 작품을 봐도 아쉬운 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쉬운 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건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작품이지. 그 얘기대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정신 차리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 아리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K-ON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문제 없는 정도면 병이야, 작품은 병. 없지 않나? KO는 깔도 없죠. 거의 종교지. 뭐가 깔 게 없어요. 있지. KO 뭐요? 뭐요? 아쉬운 부분이 네. 없나요? K-ON이? 여자만 나오는 것 뭐 예를 들면 유이가 뭐 굉장히 뭐 완전 천재처럼 나오잖아요. 뭐 근데 그런 부분들 일단은 여기서 인격성이 저희가 부족하다. 중요한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종교입니다. 그 정도면. 예? 종교세요. 뭔가 가장 애니를 볼 때 혹은 뭐 다른 작품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랑 그 퀄리티잖아요. 그 두 개만 완벽하게 충족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스토리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가 빠져요? 에? 어디가 빠져요? 그러니까 스토리라가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가 빠지는 부분이 뭐가 좀 아쉬운데요? 얘기해 보세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스파이더맨의 탄생.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탄생에 대한 걸 그러니까 2가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원이 그런 내용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봤어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보신 거 맞죠? 마일즈 아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의 탄생. 그게 이 지금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 탄생이 나왔던 게 여태 무슨 작품들이 있었냐고요? 뭐라고요? 스파이더맨 탄생이 나왔던 게 스파이더맨 1이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하고 마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나온 거 1하고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1하고 다 나왔죠. 그게 다 나온 거죠. 이런 하나의 주인공을 가지고 그렇게 원만 그렇게 많이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아이언맨 영화 여태까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1편 하나. 맞네요. 아이언맨 애니메이션도 뭐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있겠네. 뭐 한 2개 정도, 2개, 3개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탄생할 때 저는 그 아이언맨 탄생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언맨의 탄생이란 부분이 그 정말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 탄생이라는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줘서 그 의도가 확 와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뭔가 그 의도가 미묘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얘는 미묘할 변주잖아요. 수도 있긴 주인공이 하지. 얘 하나가 아니에요. 이 작품은. 이거 제목 뭡니까? 그렇긴 해. 이거 제목 뭐예요? 제목만 보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예요. 애당초에 얘는 스파이더맨의 탄생만 그리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양한 스파이더맨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도 있어요. 이 작품은. 뭘 많이 담고 싶었던 모양이라는 거죠. 저는 뭘 많이 담아요. 뭘 담는 게 없는데 뭘 자꾸 뭘 담았대. 담은 게 없는데. 방금 그러니까 얘기한 탄생도 담고 넘어오는 것도 담고 스파이더맨도 보여주고 그래서. 뭐 할 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스파이더맨 그 특유의 그 뭐야 아까 모두 스파이더맨은 주위에 항상 있는 뭐 우리들의 이웃이다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메시지 그것도 담고 다 3개 정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욕심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정확한 주제를 이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비즈니스적인 부분, 이게 작품 외적인 부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게 그 뉴 유니버스 부분을 2로 내버려 두고 마일스 모랄레스 얘기만 120분 내내 얘기하면 마일스 모랄레스에 대한 스토리가 더 늘어나겠죠. 네, 말했다시피 그건 그렇게 맞긴 나오면 이거 망했습니다. 그것도 아니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망해요. 그건 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고려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작품 평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히어로물은 애당초에 비즈니스에 완전 특화된 모델인데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쉽냐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게 스킵 아쉽다니까.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주제의식 3가지만 하지 말고 하나만 했어야 된다.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게 안 와닿는다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한 건데 계속 근데 뭘 자꾸 뭐가 부족하냐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이걸 제가 봤을 때 스토리를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너무 많은 제가 그냥 답답한 건 고객님- 이거예요. 그 뭐냐면 네. 편의점 가가지고 미슐랭급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지금 드셔놓고
편의점 아이스크림에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미식가의 평을 사면 되길까요? 얘는 애당초에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혜님 말대로 했었으려면 말씀하시지만은 저희가 주고 보는 돈은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편의점 안 가면 잘못된 되죠. 만약에 네. 나는 진짜 젤라또를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시면 안 되죠. 고혜님 말대로 했었으려면 어벤져스가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 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있고 모일 그쵸. 때는 어벤져스를 모이고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는 이게 안 팔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팔리죠. 그렇게 자꾸 안 팔리 그렇게 하면 누가 안 팔리. 페니파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내놓으면 누가 보겠어요. 십덕들이 나가서 보지. 그렇게 하면 안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변주죠. 좀 반대로 한 느낌이네요. 먼저 어벤져스를 보여주고 각각의 그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했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각각의 영웅들의 얘기를 보여주고 그 영웅들을 한 번에 모아서 서사시를 쓴다. 네.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실적 어벤져스는 어벤져스를 좀-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인위적으로 개입이 된 거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완전 새로운 캐릭터예요. 그죠? 이 캐릭터가 나왔는데 어떤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지금 캐릭터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지금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이.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맞아요. 네. 현실적인 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다시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영화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해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러 간다. 뭐 뷔페를 먹든 뭐 아무튼 뭐 스시를 먹으러 가서 스시가 좀 괜찮겠네요. 스시야들은 가격대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근데 10,000원 저는 참 답답한 게 저는 10,000원 이상 값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평이 일단 그렇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뭐 만족하지 않으면 영화 찍으세요.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거의 사실 완전 이 장편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완전 독식이었거든요. 항상. 그렇죠. 저는 진짜 웬만한 디즈니 작품들 뺨 싸대기 때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 정도로 얘 평가를 후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더 때렸죠. 나아가선 제가 한번 이거 보고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들 중에서도 얘가 탑급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이렇게 분란이 갖는다면 일단 저는 옛날에 할 말이 스파이더맨- 없어요. 예.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끝낼 수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영화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스티스 지금 리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저스티스 리그 이런 영화들 보잖아요. 진짜 얘 진짜 완전 선녀로 보일 거야. 진짜로. 어려운 영화인데 깔끔하게 끝냈다라는 표현이 깔끔하지 않아서 본인은 저는 그거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뭐 이중 영화 좀 보고 오세요. 진짜 너무 답답하다. 아니 이거는 제가 들어보세요. 원인이 제가- 뭐냐면 네. 영화 보는 눈 자체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애니 중간에 이 애니는 그 약간 이 정도 퀄리티밖에 만들 수 없었고 이걸 기대하고 낸 거다라고 해도 항상 그거는 이 작품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다른 애들 아, 잘했고 이거를 구현했으니까 됐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딴 데서는 막 혹평하고 뭐 다 따졌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로 안 따져서 뭐 거의 팔이 아니 아니고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대장님 시선에서 본 거고. 아 그러니까 뭐를 더 내가 여기서 흠을 더 잡아내야 되는 거야?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이 작품이. 이건 진짜 아카데미 상도 받고 이거 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뭐 판매량이 한 4만 장 팔렸나 블루레이? 이게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극찬하고 엠가나 리뷰들도 다 극찬을 했고 내가 근데 그 권위에 기대서가 아니고 저는 아시다시피 권위에 잘 안 기대잖아요. 그래요. 너의 그렇죠. 이름은 이런 거 네. 저는 제 마음에 안 들면 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권위에 기대서 지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얘를 뭐를 흠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손잡는 근데 부분에 주어진 대해서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환경을 떠나놓고서도 이 작품이 그렇게 아쉽나? 그러니까 모르겠네.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하시고 계신 거죠. 아니 저는 이해를 좀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냥 고해님 히어로물을 싫어한다고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말은 그냥 다 흘려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는 히어로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영화를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는 눈 자체가 좀 이상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냥 그게 만약에 영화의 특성이라면은 전 영화 싫어요. 그래서 영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해님이 이상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해님이 이상한 게 맞아요. 무언가를 이상하다고 하는 건 시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상하시고요. 고해님은 좀 문제가 많아요. 이제 영화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가지고도 어벤져스 만족을 못한다? 나머지 그러면 저거 보세요. 그 뭐야 그거 뭐 막 네토 그 뭐야 이번에 애니화 됐던 거 막 NTR 나오는 거. 조제와 조제 그런 거나 보시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만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잘못됐다. 그거는 단편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작품 한 아니요. 이 편 작품은 선정적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전혀 그런 아니고. 거야. 왜냐면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작품들을 봐도 이게 제가 역치값이 보는 기준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폄하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사실은 그쪽 장르야말로 저는 진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니, 누구를 무슨 만족시켜 주나요? 뭐, 그런 영화. 히어로 법으로 금지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왜냐면 얘는 금지할 어,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걔는 사회 미풍양속적으로도 안 좋아. 조제 같은 작품들은 진짜 이게 저는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풍양속이라는 게 그 네. 지금 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냥 그 기준일 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잘못됐고 아시겠고 수입 본인 집에도 항상 그런 간에 그런 NTR이 깃드시기를 전 항상 바랄게요. 그렇게 하지 미풍양속에 말고 어긋나지 얘기를 않는다고 해. 생각하시면 본인 마누라도 NTR 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본인 자식들도. 예.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거를 영상 매체로 보여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가까이서 나도 그걸 경험할 만한 그거냐고. 아니잖아요. 꺼리는 그러면- 건데 남의 얘기니까 즐거워하는 거냐. 거의 관음이야, 내가 볼 때. 관음이죠, 히어로 사실은. 그거. 경험하려고 봐요? 아니 무슨 관음 얘기하는 아닙니까, 관음. 히어로물도 경험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해님이 항상 뭔가 고해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거의 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반은 진담인 게 그런 NTR적인 요소 이게 제가 그냥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사랑의 인간 심리 묘사 이런 게 무조건이야 원티어야 그냥 무조건 무슨 장르를 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인간 NTR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하는 게 반은 틀린 말이 아닌 게 NTR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묘사를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르만 보는 거야. 반드시 사랑에 관한 건 아니고 저는 심리 묘사에 대한 걸 굉장히 높게 쳐요, 사실. 거의 원티어로 맞아. 쳐요. 거의 원티어예요. 네. 근데 이 맞아요. 작품은 그거를 그리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걸 안 말하는 주제 그리 자체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안 그려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거의 그 느낌. 만약에 그게 그려져 있었으면 평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봐봐요. 이 작품 자체도 지금 각각의 성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심리 묘사 더 나와야 맞아요, 원래는. 좀 적게 나왔다. 그냥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얘는. 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걸 적절하게 조금씩 잘 담았어 라고 하면 저도 그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에 이게 지금 120분밖에 안 됐는데. 요즘 트렌드가 또 좀 그런 면이 또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120분짜리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리는 영화 있어요? 해리포터도 7편에 걸쳐서 했는데. 그릴 수 있죠, 그리려면은.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릴 거면 그렇죠. 근데 얘는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스파이더맨을 지금 소개하는 자리인데 그게 웬 말이야. 그 인간 심리가 웬 말이야 진짜.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장치지 이 작품에서는. 스파이더맨 소개인데. 소개하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1분 자기 소개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어린 시절 5살 때 뭐하고 7살 때 뭐하고 다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간 말씀하셨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다루는 거라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스파이더맨의 탄생만 다룰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 망한다고, 지루하니까. 네 망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지루함이 사실은 나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이 안 된다는 거구나. 작품의 완성도를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올드 팬들이 봤을 때는 아 당연히 그렇게 만들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변주를 줬구나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할 수 그게 마치 올드 팬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시중에 지금 스파이더맨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해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고해님이나 안 보고 계시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다 보고 있어서 지루한 소재라니까요. 이게 고해님한테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고해님은 특수 케이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대중은 그렇지 않다니까. 들어봐요. 지루한 소재도 네. 이 사람이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되게 진부할 수 있어요. 진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소재도 그 캐릭터성을 살려서 다양한 변주를 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이거는 비주얼로 때운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냥 비주얼로 떼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저는 놀랍고요. 이 작품을 그 정도로밖에 안 봤다는 것 자체가 역시 다시 한번 제가 증명하죠. 고해님의 그 어떤 신미안의 그 어떤 그게 많이 뒤틀려져 있고 떨어져 있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답답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뭐 더 깔 게 없어요. 너무 좋았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그래, 네가 만화책 옳다. 아. 더 할 말이 음악? 없네요. 그냥 근데 제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에 대한 뭐 증거는 저는 일단은 뭐 아카데미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 라인업들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카데미 지금 여태까지 감매랑 수상한 애들 뭐- 보시면 뭐요? 라인업 한번 보세요. 대장님 지금 얘기한 대화 내용들 차라리 읊어보세요. 저는 대장님이 틀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만 계속 전달한 건데 그게 틀렸다고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님만 틀렸다고 하고 계신 거지 뭐가 옳고 그름을 지금 다루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당연하죠. 왜냐면 본인은 지금 이상한 소리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 틀린 의견이에요. 제가 이거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었죠. 작품 괜히 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외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건 제가 방송 거의 초창기 1화 때부터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애초에 대장님은 다른 작품을 깔 때는 그러지도 않았고 작품을 같은 값 내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작품에 대한 좋은 기준에 대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애초에 말씀도 하셨을 뿐더러 저는 아니 그것도 제 말을 좀 약간 곡해하시는 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항상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따질 건 다 따지셨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따질 좋은 건 다 건 따졌지만 그러니까 그걸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상물 가가지고 내가 액션씬 이야기하는 거 봤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 따라서 그 기준이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물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냐고요. 이거를 아이돌물이랑 일단은 동일시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스토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이돌물은 너무 그게 저거잖아요. 스토리 자체를 거의 뭐 문해화 수준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고 얘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스파이더맨 스토리에서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욕 먹어야죠. 제가 최소한의 개연성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욕하는 거 봤나요? 저거 있죠? 그 뭐지? 그 뭐요? 우리 그 이번 연초에 신중호가? 봤던 거 뭐였죠? 영상이요? 영상이요? 영상형 같은 거 영상현의- 보면은 네 제가 어느 정도 좀 스토리에 관해서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이 작품 자체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는 평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르 따라 혹은 이 작품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에 따라서 기준 다르게 가져가야지.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부족하면 그때는 지적해야죠. 근데 이 작품이 러브라이브나 아이돌 마스터 수준으로 이야기 개연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부분이라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파괴되는 부분이 있었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그웬하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웬 얘기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시피 모든 작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거 이 말고 또 뭐가 있냐고. 개연성이 그렇게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매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돌물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기준을 두는 게 마치 아이돌물 팬이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거는 클래식으로 잣대를 두기 보청기도 시작하면 새로 사셔야겠네. 안경만 새로 사셔야 되는 게 아니고 보청기도 새로 사셔야겠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얘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안 명확해. 명확해요. 스파이더맨의 시작이라니까요. 저는 사실 스파이더맨 패턴을 몰라서 그것도 잘 몰랐어요. 뭐라고요? 스파이더맨 패턴을 잘 몰라서 스파이더맨을 시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조차도 저는 좀 그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고객님의 이제 능지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능지. 왜냐면 이 작품은 뭔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메시지를 많은-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있는데 그걸 모르긴 하죠. 고난과 성장 이해를 못하긴 하죠. 이 테마가 지금 고난과 성장 아닙니까? 그리고 성장적인 부분에 대한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스파이더맨이 갖는 그냥 그 어떤 컨셉이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컨셉이다. 뭔가 그 시청자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과 역경은. 아이돌이 이런 역경을 항상 갖는 건 그냥 컨셉이야. 리얼 키키만 쳐랑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이. 근데 확실히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컨셉은 좀 다르긴 하네요. 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고난과 역경을 자 보세요.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고난과 역경을 가진 게 바로 스파이더맨이야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달라요. 근데 이 작품은 후자라니까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일어난 게 바로 이 스파이더맨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제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할게요. 아이돌물이 스토리 수준이 좀비랜드 사과까지만 가져가도 제가 아이돌물에 대해서 그렇게 스토리 까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이게- 수준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돌물. 좀비랜드 사가 몇 점이에요? 몇 점인데요? 몇 점이에요? 2점 몇 점이더라? 3점이었나? 3점.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3점. 제가 별을 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 깐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이돌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장님의 기준에서 별 까는 것도 이해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해 못하죠. 아니죠. 이해 못한 사람이 그걸 있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돌물은 개연성 자체가 없는데 스토리가. 근데 얘가 또 근데 이해 개연성이- 못하시는 분이 좀 근데 있긴 그 사람이 논리로 아니 아이돌물의 스토리가 뭐가 중요해? 아이돌은 아이돌이 예쁘면 되고. 그쵸.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최소 기준은 넘겨야지. 최소 기준은 넘겨야지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납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스토리를. 별을 매기는데 네.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제 답답하네. 그게 장르마다 다르다니까요. 답답하네 진짜. 장르마다 그 기준이 달라야지. 그러니까 제가 장르마다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잣대와 잘 봐요. 예를 들게요. 있고 자 봐봐. 시끄러. 내가 얘기할 거야. 자 봐요. 어떤 작품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작화도 평가하고 성우적인 연기도 평가하고 그렇죠. 음악도 평가하죠. 그렇죠. 그죠? 평가하는 기준은 그 어떤 항목은 다 있지만 그거를 내가 별점으로 이제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쵸. 그거를 다 33대 33대 33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장르마다 다르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가져가는 와중에도 제겐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 부족함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보이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아카데미 이제 데뷔하셔서 할리우드 가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여기서 애니라고 하는 거고요. 트위치에서. 그게 보이시면 할리우드 가서 이제 감독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해피해요. 저도 이제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고객님이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이돌물한테 제가 뭔가 무슨 나만이 없는 거리 수준의 서스펜스나 스토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개연성을 가져가자는 걸 목표만 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내가 별을 깎는 거지. 아이돌물에 그렇게 개연성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뭐 어떤 부분이요? 막 얘기 나왔던 그것도 아예 하루 나를 잡고 한번 내가 작심자시 한번 다 까요?
아이돌 마스터 뭐 어? 러브라이브 내가 못 가지 말라고 한번 하는 못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아이돌물에 그렇게까지 개연성이 빠지는 것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 기준에서 보면. 저기요. 그 컴퓨터 7살 날라- 먹은 애새끼 같으니까 그만하시고요. 그 아. 이제 별점이나 매기시죠. 더 이상 이제 얘기해봐야 생산적인 얘기 없고 나 지금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그 고현님도 할 얘기 다 했죠? 뭐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얘기는 다 했고 뭐 누가 옳은지는 시청자가 들으면 뭐 아실 테니까. 얘기도 아니야. 그냥 저 제 비판만 적당히 하고 전 칭찬할 게 더 많았거든요.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었어요. 거의 사실상 더 그거는. 많아요. 지금 연출씬 자 준비해 됐고 고 애슐랭 빨리 합시다. 그 보이시죠? 그 그림 제가 준비해 간 거. 별 빨리 넘기세요. 알겠으니까. 칭찬할 게 훨씬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빼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음악도 전 랩도 들으니까 음악도 좋았고 그 약간 미국 특유의 화려한 분위기도 나고 펑크 같은 펑크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보기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한 4점 정도 4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 네네. 네. 저는 일단 액션이 그 작 중에 한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네. 초반부터 한 4번인가? 그것도 좋았고 인상 깊었죠 액션. 그래서 고민이네. 4.5. 4.5 저는. 저는 그냥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까 뭐 만화적으로 굉장히 뭔가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연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에 좀 약간 물려있는 대중들한테게도 아주 좀 획기적인 어떤 그 변주를 사용했다고도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캐릭터들 자체도 사실은 스파이더맨 하면 항상 똑같은 캐릭터들 나오거든요. 그렇죠. MJ에 아니면 뭐 악당 항상 맨날 돌려먹기야. 뭐 닥터 옥토퍼스, 뭐 고블린 이런 애들. 근데 뭐 그런 애들이 이 작품에도 안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런 애들의 비중 자체도 사실은 거의 파격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고블린이라든지 아니면 닥터 옥토퍼스가 갖는 이 스파이더맨 안에서 갖는 거는 거의 뭐 반지의 제왕에서의 사우론급으로 갖고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중 굉장히 확 줄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라이트 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이건 좀 그쵸. 코어한 팬들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지금 능지가 좀 딸리시는 고해님도 충분히 스파이더맨을 보고 즐길 수 있었다. 별 4점이라도 5점 중에 4점이라도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출 자체도 뭐 잘 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스파이더맨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어서 노래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4.5 오케이 4.5. 정도 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쿠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팬들은 좀 재미가 없었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유니버스가 그 연결될 거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네네. 그 인물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모를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랬었습니다. 뭐 그래요. 네. 고객님, 네. 영화 좀 봅시다 우리.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연출 때문에. 네네. 근데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 할까요? 됐어요. 그래요? 그냥 근데 좀 신기한 게 프레임이 낮잖아요. 네. 시작 프레임이 12프레임? 뭐 이 정도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프레임이 낮으면 전투 씬이나 이런 게 끊겨 보이잖아요. 네. 근데 끊겨 보이는데도 동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데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은 네, 너무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끊기는데 동세가 느껴지다니. 솔직히 소니 픽처스 영화들 좀 맞아요, 개무시하면서 진짜. 봤거든요, 저는. 네.
요거 기준으로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예. 처음에 기대도 안 했고 이거 처음에 저희 PV 했을 때도 왜 이렇게 프레임 끊겨 이런 맞아, 거 맞아. 얘기한 적 있어요. 딱히 때. 맞아요. 예. 근데 막상 까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또 물건이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분명히 배경도 이뻐요. 배경 작화 이런 네. 것도. 라이트도 화려하지만은.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네 가죠. 네. 노래 뭐 들을까요? 이거 아까- 노래 틀면 저작권으로 가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아까 이건- 퀴즈에 나왔던 작품 중에서 영내청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영내청 노래 들을까? 영내청 좋죠. 뭐 1기 오프닝이나 2기 오프닝 같은 거. 3기 노래도 괜찮은데. 3기 노래 한번 들을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기 근데 저게 제목이 뭐였지? 아, 여기 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울려라 유포니엄 1기 오프닝이었죠. 드림 솔리스터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딱히로 가죠. 네. 고객님, 네. 잘 좀 합시다. 제가 잘 안 한 게 뭐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합니다, 고객님. 진심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아카데미를 까네. 아, 그러니까 혈압아. 아카데미 위에 고객님 있는 거지 뭐. 건의에 의지하지 맙시다. 건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좋은 작품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설문조사 해봐야 돼. 나쁜 작품이라고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꾸 나쁜 작품이라고 한 것처럼 네. 강점이 훨씬 많죠. 네, 다음 트집남. 에이,